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의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7월 수출 12.8% 감소,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임대차 3법의 성남 민심 보글보글, 유언소송 헌법 소원 쏟아져. 자, 미국의 2분기 73년 만에 최악의 마이너스 32.9% 성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개월 수출, 7월 달에 수출이 12.8% 감소하고 5개월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월 수출 7% 감소하고 넉 달 만에 한 자리 했을 때 감소했다. 자, 2분기 수출 20.2% 급감, 12년 만에 최대 감소, 부진의 장기화. 7월 수출도 12.8% 감소,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마이너스, 5개월째 수출 마이너스, 성장 이어가고 있다. 자, 줄줄이 최악 경제지표, 정책 실패가 자초한 참사다. 자, 2분기 경제 성장률 쇼크는 50년 만에 최악이라는 수출 급감, 마이너스 16.6% 다시다. 자, 수출 마이너스 16.6%로 57년 만에 최저. 정부는 V자 반등, 희망 고문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이 또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미국 GDP 마이너스 32.9%로 73년 만에 최악의 경제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국민 혈세 탕진한 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적폐로 몰다니 임대차 3법에 화난 성난 민심 보글보글 이렇게 돼 있죠. 임대차 3법도 유언소송,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헌법 소원 이렇게 있죠. 자, 수출액 증감 추이를 보면 4월 달부터, 물론 3월 달부터 줄었지만 4월 달에 마이너스 25.5%, 5월 달에 23.7%, 6월 달에 10.9%, 7월 달에 12.8%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5개월 동안 이제 수출이 줄고 있는데요. 7월 13일 한국은행은 2020년 2,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전기 대비 3.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 4분기 마이너스 1.3%에 이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고 1960년 경제 성장률 통계가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가 경제가 2분기 연속으로 역성장한 것은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한 1997년, 1979년 IMF 외환위기 때 1997년, 98년 카드 대란이 발생한 2003년도 등 세 차례뿐이 없었습니다. 통상적으로 2분기 연속적으로 성장을 마이너스 성장을 일으키게 된다면 이제 리세션 경기 후퇴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당연히 경기 후퇴 겸 경기 침체 상황에 있죠. 자, 2분기 성장률 전망을 보면은, 자, 한국이 마이너스 3.3%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다른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선방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한국 매우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의 의존도가 거의 70% 넘기 때문에, 매우 수출에 취약한 국가가 되죠.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 이제 또 각 기관별로 우리 한국의 마이너스를 다 달리보고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이제 마이너스 0.6%로 성장할 것이라고 봤고, 한은은 마이너스 0.2%, OECD는 마이너스 1.2%, IMF는 마이너스 2.1%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8월 1일 발표한 2020년도 7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출은 428억 3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7% 감소했고, 수출 감소폭이 한 자릿수로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4월에 25.5%를 감소한 이후 넉 달 만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2, 4분기 GDP 지출 항목별 증감률을 보면 민간 부분이 1.4, 정부가 1%,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1.3%,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2.9%, 수출이 16.6% 이제 가장 이제 큰 거죠. 이제 수입도 이제 마이너스 7.4%고요. 그래서 이제 농업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많았네요. 이제 성장 경제 활동별로 보면은 산업 부분별로 보면 제조업의 생산력이 급격히 감소해서 마이너스 9%를 됐고,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에 그야말로 우전하고 있죠. 그 수출은 자동차, 스마트폰, 선박, 반도체와 같은 제조업 중심인데요. 결국 수출 제조업의 위기가 지난 2분기에 이제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는 그야말로 이제 전례가 없던 큰 위기인데요. 2분기 수출은 마이너스 16.6%나 감소했는데
이만큼 감소한 전례를 찾으려면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1963년 4분기 이후 처음이 되겠고 제조업이 분기 단위로는 9% 위축된 것 역시 1963년 2분기 이후 처음이 있는 일입니다. 50년 한국 수출 역사에 있어서 그야말로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건데요. 데이터를 제압하는 블룸버그 평가는 그야말로 냉정한데 한국의 봉쇄 조치를 피했지만 경기 침체 리세션이 경기 침체로 미끄러지고 말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성공적인 방역으로 인해서 내수가 견고해서 회복된데도 불구하고 급격한 수출 위축으로 경제가 불황으로 빠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지금 매우 경제가 겉보기하고는 틀리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한국 하향세는 다른 나라보다 좀 작고 덜 고통스러울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전망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코노미스트가 3분기에는 다시 플러스로 성장할 것으로 반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자, 4월에서 6월에 이어서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졌고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20일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2.8% 줄어든 246억 2,800만 달러로 집계됐고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세가 5개월 연속 이어지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출 부진이 여전한 데다가 이달 20일간 조업일수가 15.5일로 지난해보다 하루 적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고 조업일수를 고려본다면 평균 하루 수출액은 7.1% 줄었습니다. 수입보다 수출이 좀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이달 20일간의 무역 수준은 1억 5천만 달러의 적자가 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경기도 만만치 않게 어려운데요. 특히 이제 미국의 코로나가 심각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32.9%라는 상상 정말 최악의 경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이 어려우면 한국은 당연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미국 2분기 역대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은 2분기 미국의 성장률을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32.9%로 기록했다고 7월 30일 현 시간으로 바뀌었고 1947년부터 BEA가 분기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악의 역주행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마이너스 성장률은 2007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4배 이상 악화된 수준이 되겠고요. 지난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5%보다도 훨씬 상황이 악화됐고 이 같은 성장률이 급락한 가장 큰 원인은 경제 봉쇄령에 따라서 미국 경제를 받들어 왔던 그야말로 소비 지출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면서 연준은 이날 FOMC 정례회의 후 내놓은 성명서에서 기준금리를 현 0.00에서 0.2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국민 혈세에 탕진한 것도 모자라 우리를 적폐로 몰다니 이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자,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 제도를 주요로 골자라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7월 29일 국회에 상정돼서 30일 본회의 의결됐고 임시국회를 거쳐서 7월 30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요. 핵심은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을 연장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으로 집주인들의 권리가 크게 훼손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야기되고 있죠. 임대료는 직전에 그 계약의 5%를 초과할 수 없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8월 2일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 모임에 따르면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차 사업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 3법 반대 모임 등 3개 단체는 집회를 열고 피땀 흘려가면서 산 집인데 임대료도 못 올리고 계약이 끝나도 세입자를 못 내보내게 됐다면서 내 집인데 대체 왜 세입자를 못 내보내냐 하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에 이어서 두 번째 전국민 조세 제한 집회로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2천여 명이 이제 모였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성남 민심이 이제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대표 강모 씨는 문재인 정부는 180일 독재 여당을 만들기 위해서 총선 직전 코로나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열세를 탕진했다면서 이후 세금을 메우려고 다주택자들을 갑자기 투기꾼 적폐로 몰아서 사유재산을 강탈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땀 흘려가면서 모아서 집을 사서 월세를 받는 것이 어떻게 투기꾼이 될 수 있나라면서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문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유재산을 보장하라, 사유재산 강탈 정부, 민주 없는 독재 정부 등을 외치고 있는데요. 자, 동시에 이제 유언 소송과 헌법 소원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8월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사법시험 준비 모임 사준모는 1일 정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 청구권제에 대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유언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의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서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이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서 전세 물량 감소와 전세가 폭등이 예상된다. 또 현재 좋은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에게만 이득을 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제도가 임대인의 계약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시장 경제 질서 원칙과 소유구입법에 대한 재산권 침해 금지도 반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위기, 경제 위기는 기본적으로 실물 경제가 위기가 코로나로 이전부터 이제 이미 시작되었고 엎친 데 덮친 그런 상황이죠. 실물이란 문제가 처음 시작되는 것이 시장에서 물건을 팔리지 않았고 항공사라든지 여행사 매출이 제로가 되고 있고 음식점이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되겠고 이게 실물 경제의 문제인데 동시에 이번 위기는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는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위기는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IMF 위기 등은 우리나라만 잘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과 유럽이 훨씬 더 심각하게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도 어려운데 반대로 하기 때문에 더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전 세계가 어렵기 때문에 힘드는데 반대로 지금 한다는 것이죠. 그 출발점은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겠고 또 기업이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동시에 단기적으로 규제를 대폭 풀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다변화, 차별화, 기술력 강화 등 방안이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출발은 주 52시간제 근로 폐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제도적 문제점을 격파하고 개선하는 것이 되겠고 법인세 인하를 포함해서 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규제를 확실하게 풀어서 기업들이 일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개인도 각자 자기 역할을 충실하고 새로운 환경의 변화와 수입원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